서울 중심에 있는 입지에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땅이 아니었던 곳,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서울 개발의 중심으로 불리던 그곳, 용산.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까지의 용산 개발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입지적 장점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외부 세력의 주 점거지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고려 때 몽골에 의해 최초로 외국 군대가 용산에 주둔하였고, 이후로 19세기에 청나라, 일본이 차례로 점거하였으며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최초로 발표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고, 2007년 한국철도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삼성물산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높은 마천루가 즐비한 개발 청사진이 발표가 되고, 차량 사업소 철거 후 부지를 정리하던 중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미국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로 한국철도공사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부지가 비어진 상태로 사업이 계속 미뤄지던 중 2018년 서울시에서 용산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임박했던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이어지면서 용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경우 정부 정책으로 눌려왔던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서 표하면서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용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멈춰있는 중에도 용산에는 놀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산역 주변으로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하던 거리에는 멋진 대기업 사옥이 지어지고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국내 화장품 대기업인 아모레 퍼시픽 사옥과 대표적 한강변 주상복합 아파트인 체리투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 어두운 면도 있었는데, 2009년 용산 4구역 재개발을 위한 철거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용산에 주둔하던 미군이 새롭게 조성된 평택 미군 부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용산 미군 부지를 공원으로 다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만들어졌고, 이 공원을 현재 용산민족공원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용산민족공원의 면적은 총 3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보다 크고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약간 작으며, 정부에서는 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2021년 말에 조성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용산 미군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할 경우 19세기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가 점유한 이후 약 12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 부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발이 완료되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2020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사업이 멈춰있던 용산 정비창 부지에 다수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발표 당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지만 주택이 공급되는 부지는 일부의 하나며 나머지 부지는 업무지구 형태의 상업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온전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원하던 지역 주민 및 투자자의 큰 반발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용산 정비창 개발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대로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용산 정비창 개발에 대한 히스토리 및 일대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며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